예, 희망맨의 주식 이야기 11월 증시 전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부로 종목편인데요. 우선 10월부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통계를 좀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 시장은 하루 평균에 407 종목이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461 종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654 종목이 올랐고 709 종목이 하락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렇게 뽑아놓고 보면 대체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통계를 달리해서 내보면 좀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월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모든 종목들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였어요.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런데 종목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 평균 수익률이 2.1%. 또 다른 통계로 또 내보면 10월에 수익으로 끝난 종목이 751개, 손실로 끝난 종목이 661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거냐면, 올라가는 날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날 자잘하게 눌려도 올라갈 때 좀 세게 올라가서 전체적으로는 수익으로 끝난 종목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승한 종목이 더 세게 올라가고 하락한 종목은 좀 자잘하게 하락하고, 이렇게 돼서 전체 수익률 평균치는 플러스로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상승 종목의 평균치가 플러스 10.4%였고 하락 종목의 손실률이 평균 7%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두드러지게 세게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평균 수익률을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월에 투자하는 투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외받는 투자들은 되게 소외받고, 수익 내는 종목들 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예,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별로 좀 나눠서 놓고 보면 컴투스가 30% 이제 급등을 했고, 반면에 이제 HLB가 25%나 마이너스가 났죠. 그러니까 게임주가 강했고 바이오주가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에 이제 SM으로 대표되는 엔터주가 또 올랐잖아요. 반면에 통신장비주가 또 부진했고, 좀 살아난 종목이 반도체주가 좀 살아났고, 그 외 종목들은 좀 자잘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특징은 없는데, 어쨌든 큰 출로 보면 이제 게임과 엔터주가 강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약했다, 반도체가 조금 살아났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월 전체 수익률 상승률 종목들 보세요. 위메이드, 네오이즈 홀딩스, 위메이드 맥스, 게임빌 막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치를 게임주가 다 끌어올려서 게임주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 엔터주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10월 장의 어떤 성격이 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 이 종목들별로 또 다 제각각이었는데, 어쨌든 고려아연, 카카오, 기아, KTB증권 이런 종목은 이제 플러스가 났고, 삼성전자가 굴욕이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고, 대한항공도 많이 빠지고, 하나투어 많이 빠지고, 이게 사실 그 카카오라든가 기아라든가 KTB증권이 올라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투어, 대한항공 이런 종목은 위드 코로나 기대로 올라갈 수도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짝 올라가는 기간이 좀 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보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급망 이런 문제에서 조금 여유로운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공급망 문제가 조금 완화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양시장 게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한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보면 테슬라가 10월에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40%가 넘게 올라갔고, 대번에너지, 넷플릭스 이런 종목이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캐터필러 이런 종들이 플러스가 났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갭 이런 것도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급망, 인플레이션 여기에 이제 좀 잘 방어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자유로운 기업들 중심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양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이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좌우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주들 차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았죠. 초반에도 이게 안 좋았고, 중반 이후에 좀 만회하긴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 만회하지 못하고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삼성전자가 추세를 보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깨고 내려와 버렸잖아요. 굉장히 고약한데,
그러면서 이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건 좀 안 좋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이제 월봉에서는 이쯤에서 좀 돌려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이거 5만 원대 내려가겠는데 이렇게 이제 걱정되는 자리까지 왔죠. 그러니까 20월선까지 와서 거기다 겨우 꼬리 달고 이제 좀 살짝 꼬리 달면서 여기쯤을 바닥으로 잡아볼까 이런 시도 정도는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달에 삼성전자가 변변치 않게 움직이면 여기서 공방 벌이고 뭐 이때 같이 공방 벌이다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5만 5천 원까지 빠지네 마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걱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후자 쪽보다는 이제 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시장에 별 도움이 안 됐다. 그렇지만 11월에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다. 시황상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의 성격을 정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요. 하이닉스가 좀 살아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61선이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했는데 61선 돌파해놓고 그냥 도로 깨버렸잖아요. 저항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선에 딱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 달에 돌릴 것이냐, 삼성전자가 20월선에서 회복 지지가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코스피가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어떤 하락 저점을 찾아갈 거냐, 이게 좀 가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이 시황상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주요 종목들 제가 차트를 한번 쭉 나열해서 보면 그 하나투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차트로 봐서는 이거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점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61선 정도에서 지지되고 돌아서려나 이런 어떤 시도가 있고 그 제약바이오주는 완전히 뭐 차트 보시다시피 쉽지 않겠구나. 이제 요런 어떤 흐름, 여기서 이제 반격의 포인트를 만들어낼지 이게 좀 주목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갔던 일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추세 보시다시피 많이 깨져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는데라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흐름이 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좀 살아나는 종목들로는 반도체 장비주, 그러니까 유진테크를 비롯해서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고점을 넘어가 버렸고,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10월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슬쩍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후반부 들어서는 성신양회 이런 시멘트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는 그저 그런데 제가 이제 성신양회하고 건설주를 띄워놓은 거는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여야 이제 구도가 결정되면서 부동산이 지금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재료 노출이냐 아니면 이제 재료가 새롭게 창작이 되느냐 이런 어떤 기로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세가 조금 쉬고 있는 분위기. 다음에 이제 바이오와 뭐 이런 철강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깨져 있는 듯한 분위기.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 다음에 이제 건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좀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한 종목군들. 이 정도로 이제 좀 큰 흐름을 좀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수급보다 이 승률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제 최근에 5일 정도의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거 사기도 했지만 인터넷주 이런 것도 또 샀거든요. 근데 이제 승률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이제 승률이 낮으면서도 꾸역꾸역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와 다음에 이제 인터넷주들과 하이닉스 매수하고 있고 기아 정도 매수가 좀 두드러져 있거든요. 근데 기관입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승률이 좀 더 낮죠. 그거 외국인들보다는. 근데 어쨌든 그 IT 2인자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사지만 삼성전자가 또 들어와 있어요. 예, 삼성전자 이 금융투자 매수 때문에 이렇게 집계된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IT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카카오뱅크, 하이브, 그러니까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승률이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도 승률이 괜찮죠. 근데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CJ ENM, 그러니까 2차 전지 게임, 이제 미디어 이런 종목군들,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외국인들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도 상위가 2차 전지거든요. 근데 코스닥에서도 상위가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쪽을 이제 조금 매수량이 늘어났네. 요 정도가 이제 특징이죠. 이게 첨보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승률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좋다. 이게 좀 티가 나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승률이 역시 그런대로 이게 지수 감안해 보면 승률이 좋은 거예요. 예, 이거 감안해 보면. 근데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HN, 아프리카 TV, 다날, 컴투스, 그러니까 게임주, 엔터주 이게 여전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 유진테크,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 심텍, 하나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 테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반도체 쪽을 조금 매수를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단타냐 아니면 추세냐 이런 것들은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 기관 같은 경우는 게임주와 엔터주에 여전히 공들이면서 그 외에는 조금씩 이렇게 입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흐름, 요걸 좀 이제 특이하게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면 공급망 인플레이션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아무래도 수급이 좀 몰려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악재를 의식하는 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 쪽에 반응한다라는 느낌보다 악재 쪽을 걱정해서 좀 안전한 종목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판이 바뀔 수도 있어요. 11월에. 이게 과연 바뀌느냐. 이게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 구도가 과연 바뀔 거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 11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일부 이제 뭐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조금 원활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과연 구도가 바뀔 거냐. 그러니까 공급망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상황에서 이런 쪽 안전한 종목으로 주로 갔다가 그것 때문에 좀 밀렸던 종목들 쪽으로 갈아타기가 11월에 나타날 거냐. 요거 흐름을 좀 초반에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종과 무관하게 실적 발표,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조금 지나가면 또 양도세 때문에 이제 개인 대주주 물량 이거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어쨌든 중소형주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또 이슈가 되면서 이거 실적 대비 못 났는데 이거는 실적 대비 너무 오버했잖아 이렇게 또 가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줄기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를 택할 거냐 다음에 아니면 좀 저평가 또는 눌려있는 종목들 쪽을 택할 거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좀 참고해 볼 만한 게 작년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제가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 LG화학이 5개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올라간 다음에 2달 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5개월째 올라가면서부터 추세가 좀 떨어지긴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올라가긴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시세가 다시 나오진 않고 있죠. 지난달에 살짝 살아났고 테슬라 감안해 보면 조금 2차 전지주들이 조금 변화가 지난달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나중 얘기고 어쨌든 5개월 연속에도 올라가고 나서 쉬었다라는 거고 시젠 같은 종목도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큰 시세로는 양봉이 5개 나왔거든요. 그 사이 쉬는 음봉이 2개가 있습니다만 이제 큰 양봉이 5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시세가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세아베스텔인데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올라간 건 한 5개월 정도 한 그 정도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꺾여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개에서 6개 정도 양봉 이제 그 월봉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면 시세가 거의 큰 시세는 조금 정돈이 되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힘은 연속적으로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높아진 시총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기에는 다른 매수가 붙어줘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4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연속적으로 더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SM 이것도 아까 시젠같이 사이사이 쉬는 구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4개월째 큰 양봉이 4개가 났잖아요. 아까 시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예, 시젠이 양봉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사이에 2개가 있고 그 다음부터 쉬어졌잖아요. 큰 양봉 4개 사이에 2개셨고 근데 지금 SM을 보시면 양봉이 크게 4개 나오고 사이에 이렇게 2개가 쉬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SM에 대해서 조금 경계할 수 있는 투자들이 아마 일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지난달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위메이드는 사실 지금 지난달에 크게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 달에 나오면 양봉이 다 4개째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음 달까지 노려본다라면 조금 아슬아슬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판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좀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 이번 달에는 이거보다는 제가 이것도 이제 좋은 어떤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게임 중에서 이제 양봉이 하나밖에 없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월봉상. 근데 이것도 있지만 다른 업종에서 지난달에 첫 양봉이 나온 업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내에서 좀 수급도 보고 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이 안전할까 하고 또 그런 어떤 바람에 타고 시세가 또 세게 나오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같이 병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달에 첫 양봉이 나온 업종들 그러니까 쭉 재미없다가 이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뜬금없이 큰 양봉 하나 튀어나온 종목들이 있잖아요. 월봉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제 시세가 붙을 때 거래량이 계속 증가될 때 그런 종목들을 좀 포트에 좀 적절하게 분산해 놓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핵심 키워드는 지난달에 첫 흐름이 세게 나왔던 업종들, 종목군들을 주의 깊게 보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또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공약들 관련해서 이제 그 공약에서 저는 테마주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테마주는 쭉 올라갔다 결국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말고 큰 업종으로 좀 묶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시황은 이제 좀 복잡한 게 많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일부 시황편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종목들은 이런 내용들을 포인트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그때 또 시장이 진행될 때마다 데일리 방송에서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